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빈주형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도 압력이 확대된 가운데 오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오후에는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하락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도 가동됐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9.99% 내린 8,203.84에 코스닥은 7.94% 하락한 891.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중심 상승에 따른 쏠림 현상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코스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코스닥은 연초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과 실적, 금리 환경 등이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시장의 추가 변동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염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입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하락했고 S&P 500이 약보합 마감한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3% 내렸고 경기 소비재 부분도 2% 약세를 보이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 초반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1차 회담 진전과 유가 하락 소식을 대외적 안정 요인으로 반영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스위스 회담에서 양국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에 동의했고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를 60일 동안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밀렸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74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동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장중 AI 생태계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쏟아져 지수를 하락 반전시켰습니다. AI 실질 가치 창출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가운데 핵심 연구진의 이식 소식이 전해진 구글 모기업의 알파벳이 5% 내렸고 사상 첫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부담이 겹친 스페이스X는 16%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는 25일 발표될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가해지던 원유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8월 21일까지 이란은 공식적으로 원유를 거래할 수 있고 대금은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고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국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그림자 선단 등을 통해 원유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덕분에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9달러로 전장 대비 3.31% 하락하며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만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어그러지면 다시 제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옥수수나 대두 등 식량을 구매해야 하고 구매처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단체 지원을 막는 동시에 미국 농민 표신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첨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따른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2건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학계와 공조해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무부 국방부에도 5년 안에 양자역학을 활용해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을 대체할 양자 센서를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자 센서는 GPS 교란이 기승을 부리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운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 같은 목표가 양자 컴퓨팅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번째 행정명령 등을 통해 표준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체계에 2031년까지 대비할 것을 정부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다루는 해커들 때문에 국가 기반 시설이 마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부분의 전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날 선언한 목표가 달성되면 양자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이 양자 컴퓨팅에서 지닌 선도적 지위에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브리핑 마칩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과 미 이란 협상 진전,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미국의 투자 확대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중동 정세 완화 기대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AI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술주 중심의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동시에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래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며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될 흐름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이현경 아나운서,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이 시작되면서 은행권이 우대금리와 경품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신청 가능한 청년 미래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에서 3%를 더해 최고 연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은행들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CJ 올리브영의 정기 할인 행사 올영 세일 때 K뷰티 제품을 소비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영이 글로벌 텍스프리와 함께 외국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연속 올영 세일 기간 방안에서 K뷰티 쇼핑을 한 외국인이 3년 전보다 11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일정 기간 안에 귀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방한 후 자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영 세일 기간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올리브영이 K뷰티 대표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 것이라며 K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대상을 39세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6건을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안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9세 이하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 푸드트럭에서 금지됐던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가 제공하는 경영 진단과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 출시부터 K뷰티의 글로벌 인기, 그리고 청년 지원 확대 정책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청년 미래적금을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K뷰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금융과 소비시장에서는 새로운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들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화요일 장을 마친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 위축 속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증시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양시장 모두 급감했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 내린 8,203.84의 거래를 마치며 9.9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거래일보다 76.88포인트 내린 891.52포인트 마감하며 7.94%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8조 5,8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조 1,268억 원, 기관은 4조 5,490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588억 원, 기관이 1,325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3,98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47%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12.31% 내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역시 12.05%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에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낙폭을 제한하며 방어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성장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알테오제는 4.99%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9.48%, 10.04% 내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22%, 주성 엔지니어링은 6.9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8조 원이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코스닥 역시 투자 심리 위축 속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중동 정세와 글로벌 증시 흐름,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며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시장은 당분간 대외 변수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특징주 DLENC입니다. DLENC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8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중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DLENC는 전거래일 대비 16.55% 하락한 6만 1,750원에 거래됐습니다. 장중 한때 6만 600원까지 밀리며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주가 하락은 전날 공시된 대규모 세금 추징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DLENC는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행한 프로젝트에 설계, 조달, 시공 용역과 관련해 약 8,533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 과세라는 입장입니다. DLENC 관계자는 EPC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설계 및 조달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과세 당국은 일방적으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간주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과세 처분이 한 사우디 조세 조약을 위반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용역 소득은 이미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 납부가 완료된 만큼 사우디 과세는 과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우디 소득세법상 최대 10년인 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에서 2015년 사업연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 점, 과세 표준 산정 근거 및 고정 사업장 인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DLENC는 이번 과세 통지와 관련해 현지 불복 절차와 함께 국가 간 상호 합의 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함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DLENC는 7만 1,0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17.34% 내린 57,200원의 저가 형성했고 58,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DLENC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제주은행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제주은행은 전거래일보다 12% 넘게 오른 11,00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11,400원 선까지 오르며 주요 은행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치뱅크가 기존의 금리 동결 전망을 수정하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건데요. 통상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뿐 아니라 신한지주와 의리금융지주, KB금융 등 주요 은행주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환경 변화와 함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이어질 경우 은행주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은행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효과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230만 원에 올라섰는데요. AI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 속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자 지분 가치를 보유한 SK스퀘어에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투자 자산 내 반도체 비중이 높은 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여 잡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스퀘어는 오늘 시가 213만 5천 원 출발해 장중 230만 원까지 올랐고 이후 183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SK스퀘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지만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뚜렷한 상승 재료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미래 나노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비비안은 잇따른 유상증자 발표 이후 자금 조달 기대감이 부각되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 나노텍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단숨에 9,000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상승 배경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첨단 소재 사업을 확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와 투자 심리 개선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향후 추가 수급 유입과 사업 모멘텀 지속 여부가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한가 종목은 비비안입니다. 비비안은 오늘 전거래일 대비 29.94% 오르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배경은 잇따른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소식인데요. 최근 2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달 초 진행한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더해 총 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두 종목의 상한가의 배경은 달랐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2차 전지 소재와 첨단 소재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비비안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하나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 또 하나는 재무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셈인데요. 다만 두 종목 모두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앞으로는 기대감이 실제 사업 성과와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투자 리포트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전력기기 기업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력기기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데이터 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가 새로운 투자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공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력 수요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늘어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전력 인프라 분야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를 비롯해 전력기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 증가에 맞춰 미국과 유럽, 중동 등 관련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 성남에서 서울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인프라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일전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변압기 전문 기업으로 최근 유럽 기업과 약 426억 원 규모의 신재생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2031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기기 산업 역시 글로벌 경기와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실제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력기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6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 소식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은 연일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강수 확률이 30% 정도 예상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끔 구름만 지나며 비교적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까지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을 넘어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없겠지만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날씨 변화는 크게 없고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증시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린 집도 다시 세울 수 있듯 우리 시장도 이번 충격을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은 한마디로 비를 피해 우산을 펼친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더 높이 오르는 증시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다소 우울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검은 화요일로 요약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9,000선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되돌려지면서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하루였습니다. 한밤 미국 증시도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을 앞둔 반도체 업종의 흐름과 투자 심리 회복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